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오시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요, 이게 중원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이 황제 헌원의 그 어머니가 바로 오시예요. 예. 자,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중원이요, 원래 그 중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막그 넓었던 것으로들 그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 남쪽에 백월이 있었어요. 백월. 백개의 나라라고. 백제가 요 북쪽에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이 백월이라는 나라가 이 중원의 남쪽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광동, 광서성, 예, 절강성까지요. 이 백월의 월자가요, 월지족의 월자하고 같다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 그리고 오씨들은요, 축용족이라고 불렸어요. 오회가 바로 축용족이죠. 자, 이런 오씨는 여러 가지 그 궁금한 점을 그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씨 인구는요, 76만 명이고, 본가는 해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화순 동복, 그, 보성, 나주 등 전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씨 시조는 주나라 고공담보의 장남 오태백이로 알려져 있어요. 해주 오씨 시조는 경파와 향파로 나뉩니다. 경파는 오인유라는 분이 시조고, 향파는 오첨이라는 분이 시조입니다. 화순을 본관으로 한 동복오씨 시조는 온영이라는 분이고요. 보성오씨는 그 해주오씨의 후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주오씨의 기세조는 오원이라는 분인데 고려 태조 왕건의 비 장화 왕후입니다. 왕후가 있습니다. 장화 왕후의 이름은 오다리언이고요. 그러니까 고려 건국의 개국 공신이죠. 나주 오씨들이. 그러니까 오씨는 왕씨와 연합해가지고 고려를 건국한 강력한 씨족이에요. 그런데 이 그 해주 오씨가 있는 곳에 바로 개성이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개성 왕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씨와 해주 오씨는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해주 오씨들을 매개로 해가지고 나주 오씨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렇게 고려가 건국된 겁니다. 왕건과 견훤의 나주 전투에서요, 이 오씨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갖고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 2대 왕 해종이 바로 장화 왕후의 아들입니다. 오씨 부인에게서 이게 해종이 태어난 거예요. 중원의 오씨 인구는요, 지금 2,780만 명이나 됩니다. 중국 인구 순위로는 9위고요. 오씨는 강소성, 무석, 하남, 신정, 우성 등에서 발원했다고 합니다. 오해가 오씨 시조인데 이 축용 오해가 나오죠. 중녀를 주살하고 오해를 축용으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숭배의 축용족입니다. 오씨의 발원지도요, 하남 신정이에요. 이곳이 바로 축용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씨들이 고대 시대에 태양족이었어요. 광동성, 복건성, 광서성, 귀주성, 강소성 등 주로 중국 동해안에 오씨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양을 다 장악하던 세력이 바로 오씨들이었다는 거예요. 염제의 후손이고요. 오씨들도 강씨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황제의 모친이 바로 오씨예요. 그러니까 중원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중 하나고요. 대표적인 동이족입니다. 오씨는 주나라가 발원한 감숙성의 오산에서 기원했어요. 오씨의 지표지명이 오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상고시대의 홍산 문명에서도 오씨 관련된 유물이 출토됐어요.
오씨의 기원은 염제의 대신이었던 오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BC 3218년에서 3078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강성에서 출자했습니다. 오씨랑. 오곤이라는 분은 추우를 호랑이처럼 생겼던 추우를 토템으로 삼은 감숙성 롱혀의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사 국명기에는요, 오추라는 분이 나오는데 BC 2560년부터 BC 2500년까지요. 여기에는 황제의 모친은 고대 오씨족의 오추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모친이 바로 오씨 부인이에요. 오씨, 오추라는 분이요. 자, 오씨가 어디서 발원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안입니다.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낭에서 쭉 내려오는 곳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그 테오보키가 탄생한 천수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염제가 탄생했던 보게, 강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산에서 고공담보가 주나라를 이제 그 건국 기반을 여기서 다지죠. 여기가 롱현이에요. 롱현. 롱현에 바로 오산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오씨 발원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훈육이라고 흉노족이 있었고요. 이 오씨들이 바로 동이족 견융으로, 동이 구이족 중에 견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원도 고양 시기의 추경 오해의 후손이에요. 오손 추경족이죠. 오씨 시족은 추경 지역, 즉 하남 신정에 거주했고요. 태어복희, 소전 황제 창이 전욱 칭 노동 오해로 이렇게 연결되는 추경족입니다. 오손 권호족의 시조로 산동 인구로 이주한 걸로 나타납니다. 상나라 말기에 500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씨는요, 화려한 이렇게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산해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해경, 해내경에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오해라고 하며 왼쪽 팔 하나만 있고 오른쪽 팔은 없다. 외팔이라는 거죠. 북구에 외팔이 신 티르가 나오는데요. 이 티르라는 신은 욕망의 화신인 늑대 펠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한 팔을 늑대 입에다 집어넣고요. 탐욕을 붙잡아 버립니다. 자기 한 팔을 희생해가지고 늑대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늑대라고 하는 게 오씨들의 토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견융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국 고신 시기에 견융족에도 오장군이 나옵니다. 후한서 남만 서남이 열전에 보면요. 남만에 오씨들이 서방 견융부락에 들어갔는데 개를 토템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장군이 견융의 수령으로 제국을 공격을 합니다. 제국은 오장군을 죽이는 이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국이 키우던 또 개 반호가 나섭니다. 그러니까 개 토템을 가지고 있던 오씨들이 반호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동족이니까. 그때 이제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반호가 오장군의 목을 물어 죽이고 묘족, 요족, 사족 등 남만족의 시조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견융은 동이 구이족에 이게 밭정자 들어가는 견융이고요. 곤이 또는 다른 실사부연 들어가는 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감숙성 정령은 위용진을 도읍을 했어요. 산해경 대왕 북경에는 대왕 가운데 융보산에 견융이 있는데 황제의 후손이다. 그래서 황제 후손이 맞죠. 왜냐하면 황제 어머니가 오씨 부인이니까요. 하나라의 개가 순임금의 아들 상균을 우지에 봉합니다. 이 우자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호랑이에다가요 오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고 시기에 그래서 우와 오가요 해음 문자로 서로 상통했다고 그래요. 우국은 하남 상구의 우성에 있는데 우사라는 분이 하소강의 장인입니다. 상나라 건국 시에 우국이 멸망하고 유민들이 우와 오를 성씨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씨의 지표 지명은요 오입니다. 오가촌이라든가 오씨, 오산 이런 게 사용하고요. 또 우도 씁니다.
상고 시대에는 호랑이가 붙어 있었어 위에. 예, 오자 위에. 그리고 또 흑산이라는 지표 지명을 사용했어요. 백가에 보면은 당요 예, 요임금 시기에 흑산이 바로 기주의 영역이었다. 하우가 물과 땅을 평평하게 하고 구주를 설치했을 때 흑산은 우에 있었다. 흑산 제5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흑산이라는 지표 지명을 오씨들이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근의 그 흑산 역사 연역편에 보면요. 대호태, 이 대호태의 유적이 신석기 유적으로 요소 홍산 문화권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홍산 문화에도 오씨들이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흑산 등 지표 지명을 따라서요. 이렇게 오씨들의 그 이동 위치들을 추적해 보면 오씨 발원지는 바로 이 오산이라고 했죠. 근데 이 대흑산, 소흑산이라는 지명이요. 그 중원 전역에 걸쳐서 있어요. 그리고 오라는 지표 지명도 있고요. 여기에 오라는 지명들이 많이 있고, 요 오나라가 여기 있었죠. 그리고 이게 그 하류 지역에도 오라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흑산, 소흑산이 산동반도에도 있고요. 산동반도 끝부분에도 대흑산, 소흑산이 있고, 그리고 요동반도에도 대흑산, 소흑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적봉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도 흑산이라는 지표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에도 그 해주 오씨가 있고, 그 전남 지역에도 오씨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흑산, 소흑산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열도에도 흑산이라는 지표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씨들이 이렇게 중원에서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열도로 이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씨의 남부 군망은요, 광동, 법건, 광서, 귀주 등입니다. 오씨에 대한 초기 기록에 보면요, 사기 주봉기에는 오태백이 오씨의 시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 태백과 우중이 고공이 이제 계력을 세워가지고 창에게 왕위를 넘겨주려는 것을 이제 알고는 형만으로 달아나죠. 문신하고 단발해 머리를 짧게 잘라서 왕위를 계력에게 양보합니다. 이게 문신 단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씨들을 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기 조세가에는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문신을 하며 팔에 무늬를 아로새기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은 구올 백성들의 습속인데, 또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앞이마에 무늬를 새기며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거친 옷감의 옷을 입는 것이 오나라의 습속이다. 오씨들의 습속이라는 거예요. 사기, 춘추자전 등에 오리외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백월하고요, 백복이 정리 구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백복입니다. 100개의 복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게 형만 지역에. 그리고 남쪽에는 이렇게 백올이 있었어요. 이게 올나라입니다. 이 올나라가요. 이게 오올족인데 이게 바로 올지족이라는 겁니다. 이 너물 올자 있잖아요. 너물 올자와 달올이 같은 음인데 너물 올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었던 그 오이족 혹은 올지족하고 이렇게 합쳐져서요. 그래서 대륙백제가 바로 이렇게 이 백오를 망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백제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요 오나라 그 북쪽에 이게 원래 마한이 있었잖아요. 이 마한 세력이 원래 올지족 세력이잖아요. 이 올지족 세력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게 이제 중원에서 이렇게 그 중원 남부 해안가를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이 오나라 북쪽에서 북경까지 있었던 올지족하고 이제 그 올지만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게 이제 대륙백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륙백제가 어떻게 건국됐는가, 그거를 이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원과 한반도 일대에는요, 왜가 살고 있었어요. 이걸 프로토외, 원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절강성 유역에는 1만 년 전에 상산 유적이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9,000년 전에는 소왕산 유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 바탕 흙 속에 다량의 알곡이 출토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는요, 어로 생활과 벼농사, 옷과 면직물을 해상 교육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외는 감숙성 농현 일대에서 발원해가지고 중원 전역으로 확산된 거예요. 홍산 문명에도 외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춘추 시기의 오나라 전선을 보시면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죠. 예.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돛대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돛대를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배는 아주 잘 만들었죠. 현대 배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 산해경에는요, 계곡과 연에 속한 외가 기록돼 있어요. 계곡은 거연의 남쪽, 외의 북쪽에 있으며 외는 연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연은 그 연소왕 시기의 연나라를 가리키는 거고요. 계곡은 연장선 인근의 발해만 지역으로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오씨 5대 군망 중에는 연능이 있어요. 연능, 이쪽에 연능이 있고 그 발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해 여기에 오씨들이 여기에도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강상파부는 외가요, 이쪽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랑 앞바다에 100개 나라가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이거지, 외가. 그리고 이제 한반도를 거쳐서 열도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강상파부가 보는 외의 이동 경로입니다. 한서 지리지에 외인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낙랑 바다 한가운데 외인의 나라가 100여 국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랑은 한사군 중 하나의 낙랑군이잖아요. 발해만에 있었던 거죠. 평양이 낙랑이 아닌 거죠. 평양이 낙랑이랑 그 앞바다에 100여 국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요동의 낙랑에 외국이 100여 국이나 있게 된 이유는 오나라 올나라가 이게 막 이제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나라 부차왕이 패하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트피플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올나라도 초나라에 멸망당하죠. 그래갖고 올나라 사람 수도 보트피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한서의 선비전에 보면은 광하 5년 겨울에 선비족의 단석계가 외인들이 그물질 잘한다는 말을 듣고 동쪽에 외인국을 쳐가지고 처녀가를 잡아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거기를 마련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 오나라가 멸망해가지고요, BC 473년에 이제 그 한반도로 대규모로 이주한 걸로 보입니다. 그 오랑 9천은 이 오를 아주 폐허화시킵니다. 근데 오나라도 BC 306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5월이 같은 배를 타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족이 이렇게 해주 그리고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했고요. 이 세력들이 중원으로 이주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OC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